맛있는 공부, 든든한 공부가 여기 있습니다. 자반 공부. 네, 제가 오랜만에 과학 이론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11월 달에 너무 바쁜 나머지 영상을 좀 올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과학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볼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바로 밀물과 썰물입니다. 혹시나 이 단어 누구나 알고 계시겠죠? 저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밀물은 뭔가 밀려오는 것 같고 썰물은 뭔가 조금 없어지는 듯한 느낌, 바로 이런 느낌.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헤이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헤이. 네, 뭔가 누군가가 물을 들었다 놨다 해서 물이 빠지거나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황당하면서 조금 좀 유치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금방 들려드린 노래는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누군가 물을 들었다 놨다 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유치한 발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만 웃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같이 웃으시길 바라겠고요. 밀물과 썰물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바닷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닷물은 두 가지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똑같은 지역인데요. 이 사진은 캐나다 지방 어느 도시 한 군데 같은 지역이지만 한쪽은 왼쪽은 물이 있고요. 한쪽은 물이 없죠. 당연히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바닷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밀물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간조에서 만조로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요? 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튼 수위, 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현상을 밀물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썰물은요? 반대겠죠. 굳이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조에서 간조로 수위가 낮아지는 현상이 썰물이죠. 이렇게 밀물과 썰물은 우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밀물, 썰물은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기 뜻을 설명할 때 이 간조와 만조,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밀물, 썰물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만조. 사전적 의미는요, 해수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높아졌을 때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꼭 말씀드릴 때 이렇게 사전적 의미도 말씀드리지만 가끔은 이게 한자 뜻이나 아니면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해드리곤 합니다. 이거는 한글 한자 뜻보다는 영어가 더 쉽게 좀 뜻이 와닿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더니 하이타이드, 높은 현상, 높은 조석 이런 뜻입니다. 높은 물의 흐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대 의미가 있겠죠. 바로 간조입니다. 간조는 해수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low tide, 낮은 물의 현상, 물의 흐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만조와 간조는 반대 의미인데 제가 왜 솔직히 한자 뜻으로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만조는 가득 찰 만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바닷물 조자입니다. 바닷물이 가득 차는 건데 바닷물이 이거 방패간자입니다. 방패간.
방패간자를 쓴 이유가 뭘까 고민해봤는데, 방패간의 의미 중에 마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간자로 발음이 안 되고 건자로 발음됩니다. 말을 건. 네, 건조하다. 근데 간조라고 해서 마르다는 뜻인지 아니면 진짜 방패란 뜻으로 이 단어를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단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한자 뜻으로는 제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밀물과 썰물, 만조와 간조,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TV 뉴스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셨다면 그 단어가 아닌가, 약간은 비슷한 뜻이 아닌가 조금은 착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밀물과 썰물 때문에 만조와 간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밀물은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죠. 물이 들어오는 현상 중에 가득 들어왔을 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하죠. 그렇죠. 반대 의미는 간조고요. 즉 밀물과 썰물 때문에 만조와 간조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써 밀물과 썰물 때문에 바닷물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만조라는 의미랑 바닷물이 높아졌다라는 의미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뜻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다르죠. 만조는 가장 높아졌을 때고요. 이 아래 말은 그냥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즉 밀물이 발생하는 경우죠. 특히 교과서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현상을 조석 현상이라고 보통 표현하곤 합니다. 바닷물 조자입니다. 밀물조, 썰물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즉 밀물과 썰물, 바닷물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결국 바닷물이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우리는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갔지만 그걸 다 묶어서 두 글자로, 네, 조금 효과가 이상했죠? 아무튼 조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석 현상 또는 조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석 현상에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면서 만조와 간조가 나타나는 거죠. 이 모든 현상을 우리는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조석 현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는 바닷물의 이제 높이 변화를 한 달 동안 관찰해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그래프는 아니고요. 네, 사진 출처 보이시죠? 네, 해외 사이트에서 좀 퍼온 거기 때문에 미국 어느 지방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자, 높아졌다, 마우스 지금 보이시죠?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5일이 경과됐습니다. 5일 동안 이런 일이 몇 번 벌어진지 세보면 잘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게 되면 5일 동안 이 두 번씩 높아지는 일이 5일 동안 벌어진 거죠. 즉 하루에 두 번 높아진 겁니다. 즉 제일 높은 물이 높아지는 곳이 만조, 제일 낮아지는 곳이 간조죠.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두 번 정도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같은 날에 만조가 약 두 번이 발생하게 되는데 같은 날 벌어지는 만조라도 높이는 다르다는 거. 똑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연인데. 네, 이렇게 만조라도 같은 날의 만조라도 높이는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우선은 제일 물이 높이가 높았을 때 요때가 만조죠.
뭐 어느 날의 만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의 간조죠. 이렇게 같은 날 만조와 간조의 높이차, 수면의 높이차를 우리는 조차라고 합니다. 이 조자가 만조의 조, 간조의 조, 그 뒷글자를 따온 겁니다. 즉 만조와 간조의 차이. 그래서 조차. 그러니까 이 과학 단어를 좀 해석해보면 나름대로 좀 의미는 쉽습니다. 그 의미를 줄여서 이게 한자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낯설고 다른 나라 말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보다 바닷물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자, 우선은 한 달 동안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았던 때, 요때 지금 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한 뭐 8일 9일경이 가장 높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 24일경이 가장 높이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이 차이 나는 때를 살이라고 합니다. 즉,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질 때, 이럴 때를 살이라고 합니다. 즉, 한 달 동안 살이는 2번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살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말장난입니다. 해드리면, 여러분 라면 부대찌개 드실 때 라면사리 넣어 드시죠. 라면사리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해 보셨나요? 라면사리를 넣으면 맛있죠. 그리고 배부르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라면사리를 넣으면 양이 많아진다는 거. 네, 사리는 뭔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살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고요. 농담입니다. 네,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가장 차이가 적을 때, 조차가 제일 적을 때를 한번 찾아보면 요때 한 3일경, 그 다음에 한 16일경이죠. 이 두 군데를 뭐라 부르냐면 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쉽죠. 예. 차이가 조금 난다 해서 조금인가 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한 달 동안 사리가 2번, 조금이 2번 발생합니다. 즉 혹시나 바다에서 무언가를 탐사할 때나 조사할 때 이 사리 기간은 피하는 게 좋죠. 너무 높이차가 심하게 나고 또 해수면이 너무 높게 들어오니까 위험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조금일 때 바다 탐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였고요. 이제 우리나라 해수면 높이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강하오 외포리, 밀물과 썰물, 바닷물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이런 현상들을 곡선으로 나타낸 거죠. 네, 이 교과서에서 출처를 했고요. 한 달 동안 보면은 높아졌다 낮았다 계속 만조와 간조가 계속 꾸준하게 벌어지는 거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매일매일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날짜가 음력으로 돼 있죠. 양력이 아닙니다. 음력은 달의 모양,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든 날짜죠. 음력. 그 다음에 위에는 달의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금음달이고요. 상현, 보름, 하현달. 금음달 우리말로 사기라고도 하죠. 달이 왜 그려져 있을까? 그다가 음력 날짜는 왜 써 있을까? 뭔가 이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마 달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면의 높이 변화는 왜 생기냐?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건 다 알겠고요. 왜 일어나냐를 한번 고민해 보죠. 바닷물이 높아진다. 즉
바닷물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바닷물이 움직였다. 무언가가 움직인다는 건 힘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쵸? 물리적으로 무언가 운동을 했다면 주변에 힘이 주어진 겁니다. 당연히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직선으로 가는 운동하는 물체는 힘이 주어지지 않죠. 그건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물리니까. 아무튼 바닷물이 움직였다는 거는 바닷물한테 어떠한 힘이 주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러한 힘을 우리는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혹시 중학생 분들이라면 기조력은 들어본 적이 없을 테고요. 고등학생 분들이라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기조력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들으면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기조력이 뭘까? 한번 좀 찾아봤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의 높이가 어떠한 힘인데 딱 봐도 뭐 문이네요, 문. 네. 달의 힘에 의해서 뭔가 하이타이드, 이제 읽을 수 있으시겠죠? 네. 만조와 간조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네, 달 아래란 뜻이고요. 이건 반대쪽이란 뜻입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 아무튼 뭐 달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변한다는 건데 그런 힘을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조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봐야겠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기조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조력은 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놀라지 않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꿀맛처럼 맛있게 공부하셨나요? 다음에 만나요.